네, 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입니다. 어, 역사 편견 깨기 5번째 시간인데요. 솔직히 그 중국 사설을 다루다 보니까 1편부터 4편까지는 솔직히 너무 어려웠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수준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 역사를 대하는 자세에서 이 저의 초심, 김인호 교수님의 얘기를 항상 기본으로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신의 조상이 훌륭했다고 해서 그 후손이 훌륭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에 제아이 고수님들 답글 좀 달아주세요. 역사를 제가 제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뭐가 틀렸다든가 자료가 사실 많지 않아서 틀렸다고 지적하시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더 추가 자료라든가 그거와 반대되는 자료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또 관심도 많으시고 이런 부분들이라 제가 다루게 됐는데요. 역사란 뭐 사전적 의미로 과거의 사실입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과거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집단보다 우월했어야만 하는가? 아니죠. 인정할 건 인정하라는 겁니다. 일제시대 부인하실 겁니까? 어쨌거나 서양 문물에 밀려서 우리가 지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인정을 하고 이 김인호 교수님의 말씀처럼 역사 속 교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조상이 무조건 훌륭했다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으려면 그 역사적 사실과 법칙과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 그거를 뭐 선점한다거나 과거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걸로 역사를 생각해야지. 미래를 위한 역사를 해야지. 과거에 세계를 지배했어 이런 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뭐 지금 어디가 그런가요? 영국도 뭐 그냥저냥 그렇고 또 몽고도 뭐 지금 뭐 몽고에 살래 한국에 살려면 한국에 살죠. 몽고 그렇게 과거에 유라시아의 제일 큰 제국이 있었어. 그래도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한국에 산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한국 역사의 문제점을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쩌면은 이미 모두 아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새로운 학문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정리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자기 주장만 아는지 모르는지 주장을 하냐. 이게 이제 제가 답답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역사 편견 깨기 뭐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16년 9월 4일 기사에 학교에서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 아닌데 왜 고조선 역사를 가르치나요? 라고 하는 기사가 납니다. 이 고등학교 국사책, 초등학교 사회책, 고등학교 한국사책에 보면은 고조선은 다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 쪽하고 만주 쪽으로 돼 있고 남쪽은 고조선 영역이라고 돼 있지 않죠. 그러면은 이 고조선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지 않냐? 밑에가 뭐 진국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진국의 역사를 가르치거나 두 개를 같이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학생이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고조선의 준왕이 마한 지역으로 갔다는 중국 기록과 삼국사기에서 신라의 전신인 진안이 고조선의 유민들로 형성되었다는 기록 이거를 근거로 드는 거죠. 고조선의 왕이 마한 지역으로 갔다. 마한이 고조선이었으면 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천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마한이라는 고조선과 별도의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신라의 전신인 진안이 이제 형성됨에 있어서 고조선 유민들이 왔다. 그러면 고조선 유민이 아니죠. 같은 그런 나라였으면 국내에 이제 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선조가 한양에서 신의주를 피한 게 그게 그 우리나라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한진한이라는 다른 영역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고조선이 아니다라고 교육부의 답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결국 그 석기시대 빙하기까지 가서 도래설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석기시절 빙하기 때 북방에서 원시인들이 한반도로 이주했고 일본까지 그때는 이제 그 육로로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배가 또 발달을 하면서 그 뭐 인도부터 얘기를 하죠.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한반도 남쪽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 한반도에 이제 원시인들이 이제 서서히 정착을 굉장히 소수였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오지는 않았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원시인 자체가 뭐 전 지구에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을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한반도 일본까지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는데 그 세계 문명이 강해서 발달하듯이 사람은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진대가 아니고 황하는 이제 지진대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물도 적당한 이런 그 요하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삼 문화가 먼저 발달합니다. 기원전 4500년에서 200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원으로 추정되는 그 홍삼 문화가 요령에서 발달해서 중국 황하로 가서 정복을 하고 거기에서 황하에서 자꾸 물이 거기는 굉장히 그 인간이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뭐 홍수도 나고 홍수가 나면 다루기가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 치수를 성공해서 그 황하 문명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BC 1046년에 서쪽의 그 주나라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면서 다시 이 홍산 문화에서 황하 문명으로 이어졌던 그러니까 동이족이라고 이거를 부르는 거죠. 이 동이족 사람들은 다시 요령으로 와서 12대 영자 고조선 문화를 번영을 시킵니다. 이것은 홍산 문화와 왜 고조선 12대 영자 문화가 간격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그 설명이 되는 거죠. 이거를 설명 못하기 때문에 홍산 문화와 고조선은 연계성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측이 있는데 저는 이 경로를 황하를 가서 정복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은 이 홍산 문화와 12대 영자의 문화의 간극이 다 이해가 됩니다. 물론 홍산 문화가 우리만의 문화라는 건 아니죠. 이제 황하로 갔을 때도 중국에 영향을 줬고 홍산 문화가 다시 고조선 쪽으로 와서 신라 백제를 통해서 일본에도 갔기 때문에 홍산 문화는 결국 중국으로도 가고 중국으로 갔다 다시 돌아왔다가 백제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건 지금 제가 재미삼아서 해놓은 거예요. 한빠의 태클과 페미분들의 태클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산이 고조부라면 이 황하는 증조부고 이 고조선은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아버지고 신라는 작은아버지고 고구려에서 어쨌거나 그 세력이 백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백제는 나에 해당되고 또 백제에서 일본이 갔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은 아들이다. 물론 신라하고 일본도 뭐 뗄 수 없고 고구려하고 일본도 이제 연관이 있죠. 하지만 가장 제가 볼 때 굵직한 영향을 준 거에 대해서 재미 삼아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홍산 문화에서 시작해서 그 주류는 황하로 갔다가 다시 한반도로 돌아왔고 그 나머지 황하로 갔을 때 중국에 이제 영향을 미쳤고 또 한국으로 와서 여기서 일본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는 중국과 일본에도 다
영향을 준 게 맞고, 그 굵직한 그 기본 그 뭐랄까 그 흐름은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제가 역사 지식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들었던 모든 그 역사 논란들이 바로 이걸로 설명이 다 됩니다. 사실에 기반을 두면서 뭐 그런 유적이라든가 중국 사서라든가 이런 것에 기반을 두면서 모든 역사 이야기가 다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진실이 아니면 그러면 어떤 게 역사적 진실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홍산과 그 고조선 이런 그 천년 혹은 그 이상의 문화적 간극이 설명이 되죠. 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중국 사서나 한국 역사에 뭐 반대되는 거 있습니까? 이런 그 환단고기 이런 거는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기자조선을 인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그 황하로 넘어가면서 요순 하상이 천년간 여기서 이제 그 발달을 하죠. 황하문을 꼽히다가 이 주나라에 의해서 이제 망하면서 기자가 그 상나라의 신하인 기자가 이렇게 그 조선에 가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건 산둥반도입니다. 산둥반도. 그리고 12대 영자는 요 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가화자문화는 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기자조선을 통해서 기자조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자조선 같은 그런 그 동이족의 그런 그 컴백을 통해서 12대 영자 문화와 정가화자 문화로 이렇게 그 2번의 흐름이 이어졌다. 이게 그 어떤 거에도 그 문제되는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한국의 역사를 이 1번을 보지 않고 이 홍산 문화에서 시작돼서 황하로 갔다가 다시 컴백한다는 개념이 아닌 1번을 빼고 2번부터 보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자 조선 BC 천년경에 기자가 와서 조선을 세웠어? 그게 우리나라 고조선의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뭔가 되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걸로 하면은 저는 다 이해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홍산 문화라는 걸 몰랐을 때에는 이 2번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중국에서 넘어와?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런 민족이지. 우리가 중국의 그 상나라에 이런 그 신하에 나랄 리가 없어. 이렇게 그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그 진실 관계를 떠나서 무조건 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지금 잘못 흘러오고 있었던 거죠. 홍산 문화가 나오기 전에 기자 세력을 부인하는 이런 그 국내의 그런 움직임도 이해는 됩니다. 그 당시 저라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홍산 문화가 다 어느 정도 밝혀졌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문제는 이제 민족 정신을 고취하자니 이제 홍산 문화를 모를 때 기자 동네설은 어쨌거나 그 중국의 신하 같으니까 부인을 해야겠고, 고조선은 우리나라는 최초의 그 청동기 문명의 나라니까 위대하다고 해야겠고, 그 후손인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겠고, 그 결과 단군 신화가 나온 겁니다. 물론 제가 단군 신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역사적 의의와 그 호랑이족과 그런 그 곰족의 이런 그 역사적 사실 이런 거는 당연히 찾아내야 되지만 누구나 그거는 그 인정을 하죠. 그 곰이 쑥과 달래를 먹어서 인간이 되었다. 이거는 당연히 신화하고, 왜 그런 신화를 만들었냐는 분명히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그를 찾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됐으니 이 홍산 문화와 단군 신화의 역사적 사실을 잘 생각해서 연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헌원의 그 유흥국, 거기가 동이족이었다는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학계는 이런 기자 동네설로 알려져 있는 이 동의의 컴백을 부인하고
하느님의 나라, 환웅의 나라라고 너무 지금 몇십 년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판하고 이거를 이제 그 비판의 강도를 높여서 단군은 역사가 아닌 신화다라고까지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단군은 신화이면서 역사가 맞습니다. 자부심 세력 때문에 너무 고조선 제국, 환국 너무 나갔죠. 너무 가설이 환타지로 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력의 사람들이 홍산이 발견되니까 봐라, 이거는 대단군 고조선 제국이다. BC 4500년 대단군 고조선 제국이라고까지 우기는 세력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고등학생 정도면 이 동영상으로 이제 설명해도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초중학생이면 만약에 초중학생이 저에게 물었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죠. 고조선 문화는 요령 쪽에서 시작해서 한반도 쪽으로 진출해 나갔는데 그 속도가 그 당시에 뭐 팍팍팍 이렇게 나갔던 게 아니라 천천히 문화가 전달이 됐는데, 그런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조선이 중국의 한나라에 멸망하면서 고조선의 왕과 백성이 남쪽으로 이주해서 많은 변환에 영향을 줬고, 단군은 국가 지배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마치 신부님, 목사님 같은 종교 지도자로 부락이나 마을마다 있는 그런 천군이신데, 그 당시 이제 한반도는 강력한 중앙 집권 권력자에 의한 횡포가 없는 태평천하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문화는 점점 요동에서 북한, 남한, 일본으로 이렇게 이어져 갔어. 그래서 먼저 요동하고 북한이 생겼었을 당시는 남한은 만 지난 변환이라고 해서 사만이 생겼던, 그래서 나라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라고 보기도 하는 그런 중간 단계 정도의 그런 세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적당하지. 그래서 단군이 우리의 역사고 그 단군이 이제 남하에서 남한도 문화가 단군의 문화가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는 제 자녀라면 그냥 다 설명할 거예요. 홍산, 황하, 고조선 라인 이거를 갖다가 다 어렵더라도 그냥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고 너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너가 과연 답변을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한번 댓글로 이야기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관심을 지금 집중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